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5,000포인트에 안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내주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 오늘 어떠한 업종을 봐야 되는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은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 5천을 이야기하기 전에 코스닥의 반등이 오늘도 눈에 띄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이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알테오젠발 악재로 제약바이오주들의 힘이 굉장히 좀 저조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도 알테오젠인데 눌렸었던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상승력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지금이라도 제약바이오 좀 담아야 될까요? 네, 일단 어제도 같은 주제를 이야기를 네, 나눴었는데 제가 어제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알테오젠이 국한된 악재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외에 오히려 제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제약바이오, 바이오텍 기업이라든지 일반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선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이미 작년에도 기술 수출했던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최대 관심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그래서 제가 ABL 바이오 한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오늘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역시나 좋은 흐름 보이면서 역시나 저가 매수세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났지만 이제 이 이후에 어제도 잠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제 1개월에서 한 2개월 사이 이때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흘러나옵니다. 작년 이제 3월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 조단위 한 2조가량 됐던 기술 이전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4월 같은 경우는 어제 추천드렸던 ABL 바이오 같은 경우가 4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을 성공을 하면서 역시나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어떤 기술 이전이 잘 나오는 그런 시기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이런 호재가 지속적으로 나왔을 때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전체적으로 온기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끝났지만요. 상반기에 매월 주요 학회들이 열립니다. 가장 좀 가까이 있는 것들로 본다고 한다면 큰 것 치고는요. 유럽에서 이제 ADC, 월드 ADC가 열리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 일정에 가장 가까운 그리고 일정에 가장 포함되어 있는 종목으로 보자면 리가켄 바이오가 있겠죠. 우리나라 선도적인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ADC 관련된 플랫폼으로는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10% 이상대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일정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바이오텍 기업들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펀더멘털에 훼손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술력에 있는 기업들 이야기해 주셨고요. 어제 ABL 바이오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나 오늘 여러 가지 모멘텀 함께 얹어지면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분야가 정말 다양한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ADC도 있고요. 미용 관련된 기업들도 있고요. 네. 비만 치료 관련된 기업들도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테마 안에서 어떠한 테마를 유독 더 주목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가운데 종목도 한 종목만 선정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제약보에 워낙 많은 테마들이 네, 있는데 맞습니다. 역시 비만 치료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네. 분들도 지금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일단 작년은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는 굉장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사실 이 알테오젠이 기술 이전했던 이 키트로다라는 약물이 원래 의약품 쪽에서는 가장 매출이 높았던 그런 제품이었는데 이 의약품을 제치고 드디어 비만 치료제, 양대 비만 치료제가 매출액 1위를 달성하면서 정말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구나라는 거를 작년에 우리가 제대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시장이 그만큼 커져나가고 있는 만큼 이 안에서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미 경구용 비만 치료제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은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특히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두 종목이 있는데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랄링크라고 하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미 기술 이전을 했죠. 메세라라는 기업에게 인수를 해서 메세라가 이걸 가지고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굉장한 기술력 그리고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화이자랑 노보노디스크가 경쟁을 했었죠. 조단위의 인수 경쟁을 했었는데 결국 화이자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이자가 인수함으로써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가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별히 임상에 대한 기대감도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술 이전을 했던 D&D 파마텍
혜택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동제약도 말씀드렸는데 자회사를 통해서 역시나 경부용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상 결과들이 나올 때마다 경쟁사 대비했을 때 훨씬 더 우월한 데이터가 나와서 업계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메세라 인수에 실패했던 뭐 노보노디스크라든지 다른 빅파마 같은 경우도 차선책으로 봤을 때는 일동제약을 충분히 대안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동제약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D&D 파마텍, 일동제약 두 종목은 꼭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좀 뉴스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RNA 치료제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고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알려졌었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 단백질에서 어떤 질병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과대 발현을 하게 되면 이제 암이라든지 이런 걸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결핍이 되게 되면 뭐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인 치료제들은 단백질이 형성이 된 이후에 이걸 억제를 하거나 아니면 보충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RNA 치료제는 단백질이 형성되기 이전에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RNA 치료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기업으로는 우리나라에는 올릭스와 그다음에 알지노믹스가 있습니다. RNA 치료제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고 개발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면서 기술 이전까지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또 오늘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ST팜입니다. 오늘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ST팜이 오늘 사실 직전 매출액 대비했을 때 한 30%가 조금 넘는 이 공급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것도 뭐냐면 RNA 치료제 원료인 올리고인데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지금 수주가 굉장히 역대급으로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RNA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생산 캐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증설을 통해서 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수주가 밀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사실 이 수주 잔고라든지 실적의 성장폭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어서 저는 이 종목은 당연히 뭐 15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중장기로 투자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ST팜 꼭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마 두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RNA인데 오늘 ST팜 같은 경우 미국 바이오텍과 825억 가량의 공급 계약 체결 수익 나오면서 두 자릿대 강세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잘 가는 이유가요. 뭐 당연히 제약 바이오주들이 힘을 내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에서 STO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코스닥 3,000포인트를 만들겠다. 네. 뭐 이러한 이야기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기업 있을까요? 네, 코스피 일단은 3,000포인트 갔으면 저도 굉장히 네. 좋겠다고 하는데 네, 코스닥. 뭐 일단 네. 뭐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또. 그래요? 왜냐면 이제 사실 네. 코스피 쪽으로 이제 너무나 수급이 많이 쏠렸었고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많이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수가 많이 갔던 건데 코스닥 쪽에서도 사실 엄청난 기업들이 많습니다.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충분히 뭐 시간을 두고 본다면 뭐 코스닥도 코스피 못지않게 충분히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닥 3,000을 만들겠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좀 흘러나왔었고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STO라든지 아니면 또는 여러 가지 가상화폐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다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법제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만 지금 뒤처질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제도적으로만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도 글로벌 시장의 어떤 흐름에는 올라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좀 테마성으로만 얽힐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이 제도화가 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은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래에셋증권이 호재가 너무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페이스X 관련된 지분 투자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이제는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또 지금 현재 기준으로 16% 가까이 급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사실 디지털 자산 밸류체인 확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권사 내에서요. 그래서 이게 제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일단 본업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미래에셋증권뿐만이 아니라 증권사 모두 다 지금 역대급의 어떤 거래 대금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브로커리지 수익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은 당분간 이 강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굳이 지금 상황에서는 고점 뚫는 상황에서 일단은 뭐 매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당연히 한 4만 원까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래에셋증권을 탑픽으로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다날인데, 다날은 사실 가상화폐 이제 발행부터 시작해서 정상까지 모든 게 가능한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제 바이낸스라고 하는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 회사와 이제 거래를 했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독점권을 갖고 있는 게 다날이기 때문에 역시나 제도화가 됐을 때 시장을 가장 먼저 선점할 가능성이 높은 게 다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급등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사실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회사가 상당히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난 9월달 고점 정도죠. 한 11,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중장기로는 베팅 좀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다날을 또 차 선호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O 관련해서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다날 두 종목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에 미래에셋증권 증권가에서 뷰도 좋게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군에서도 긍정적인 전망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특이한 게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좀 꿈틀꿈틀 거리다가 오늘도 몇몇 종목을 중심으로 또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기업들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제 네. 또 다시 주목을 해야 될 시기인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언급을 좀 했던 게 국무회의에서 네. 지금 사실 여론에서는 지금 원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언급을 하다 보니까 원전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국내에서 낮았었는데 네.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는 것이 오늘의 어떤 주가 상승의 도화선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뭐 원전은 전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입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를 공격적으로 짓고 있는 상황에 전력 수급이 안 된다? 그럼 데이터 센터가 멈춰야 되는데, 그렇다면 빅테크 기업들은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고, 순식간에 또 이 AI 시장에서 경쟁에서 뒤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력을 공급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원전 기업이라든지 발전소와 지금 실질적으로 빅테크들이 직접적인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전력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게 사실 뭐 태양광으로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전은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가장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했었고 탈원전을 주도했던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원전으로 회귀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원전은 어떻게 보면 필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대형 기업들을 대형 원전이라든지 미래로 봤을 때는 좀 중장기로는 SMR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또 원전에서 또 가성비 그리고 빠른 공사 기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체코 원전 수출했던 게 그 우리나라의 어떤 원전 기술력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전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공격적인 원전 증설에 합류를 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원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된 기업도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또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은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소수의 기업만 가스터빈이라든지 네. 주기기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고, 국내에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어. 유일한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미국과 이제 가장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기업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설계에 대한 능력은 있지만 시공이라든지 또는 주기기라든지 아니면 기자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고, 한국형 원전과 미국형 원전 모두 다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탑픽으로 보셔야 된다. 두 번째로 이제 BHI인데 사실 이 회사는 원자력 보조기기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내 원전에서도 이미 수주를 했습니다. 연간 한 300에서 400억대 매출이 나올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회사가 또 주력이 뭐냐면 배열해수 보일러거든요. 지금 전력 수급을 위해서 LNG 이제 발전소도 계속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또 다시 한번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배열해수 보일러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거의 탑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워낙 좋은 기업이니까요. BHI도 일단 중장기로 본다면 저는 8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중장기 매력이 있는 종목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묶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에서 두 종목 말씀해 주셨고, 저희 그렇다면 다음 질문 드릴 텐데요. 조선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계속 좀 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네.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요. 너무 좋은데요. 네. 사실 작년에 조금 후반 들어가지고 좀 맞아요. 수주가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수주가 이제 꽉 찬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수주가 올해 몰려 들어올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LNG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제 시작이 됐다. 한국과 일본에서 자금을 땡겨서 우리가 시작을 한다라고 네. 이번 주에도 언급이 나왔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LNG를 뽑아내면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근데 이 운반하는 선들을 LNG 선을 이제 미리 만들지 않으면 막상 이 LNG를 이제 뽑아냈는데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미리 이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엄청나게 몰려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을 지금 배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LNG 선 같은 친환경 선박 쪽, 특히나 LNG 선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습니다. 왜? 완벽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경쟁사가 그만큼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LNG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국내 조선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올해도 주도주로서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요.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관련된 기업들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럼 기자재를 봐야 되냐, 대형 조선사 봐야 되냐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보시는 종목은요? 다 보셔야 됩니다. 일단 그래요? 다 좋습니다. 네, 다 좋은데 일단 네. 저는 하나인지를 좀 더 뭐 좋게 보고 있는데 중국과 경쟁 구도가 나올 때마다 이 조선 3사들 같은 경우는 약간 변동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엔진은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중국 선사들도 이 회사 걸 쓰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1월 달에 중국 교육 매출이 몇천억이 나왔는데 이게 벌써 한 30%에서 40% 정도 연매출을 담당했거든요. 그만큼 이미 중국과도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 엔진을 앞으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우리 시장에 대한 분위기 알아봤고 어떤 업종 그리고 종목을 봐야 되는지까지 디테일하게 살펴봤습니다. 투자 판단 세우시는 데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